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굳이 자를게요. 여기 보면 총 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오늘은 가죽공예 강좌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그동안 제 지인들 얘기하면서 많이 놀았잖아요. 오늘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가죽공예를 하다 보면 가죽과 가죽이 겹쳐서 바느질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거 정말 많은 경우죠. 근데 대부분의 입문자분들은 가죽과 가죽을 겹친 다음에 바로 바느질을 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냐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사용하다 보면 밋밋한, 약간 어딘가 모르게 밋밋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던데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두 가죽과 가죽을 붙일 때 약간의 기술이 들어가면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약간의 볼륨감이 생겼죠? 그쵸? 별거 아닌데 이것은 가죽 작품을 더욱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포스팅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나는 집에 피알기가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피알기가 있는 분은 더 쉽게 이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두 가죽을 붙일 때 이 가죽의 가장자리를 요만한 깊이로 피알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가죽이 깎였죠. 그쵸?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얼마만큼의 두께로 깊게 피할할 건지 하나랑, 그리고 가죽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얼마나 깊이 피할을 할 건가,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요거랑 요거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렵다고요? 아직 나가지 마세요. 뒤에 더 쉬운 방법이 나오니까요. 그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가죽을 피할 때 중요한 게, 원래 가죽의 두께가 너무 얇아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최소한 1.5T 이상은 그 두께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바느질이 끝나는 그 시점이니까 끝에서부터 한 5mm 정도 또는 한 4, 5mm 정도 안쪽으로 피할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정확한 길이를 여러 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되게 고급스럽죠? 그쵸? 근데 나는 집에 피할기가 없다, 이런 분들도 방법이 있어요. 사실 더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피할 효과를 내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만한 가죽 1T에서 1.5T 되는 가죽을 갖고 와서 이만큼 잘라줘요. 그리고 이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가죽만 되냐고요? 아닙니다. 이 안에는 정말 다양한 걸 다 넣을 수 있어요. 스포츠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또는 고발포 같은 보강제를 두꺼운 걸 써도 됩니다. 보강제 종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에 나가는 제 보강제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볼륨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엣지 베벨 있잖아요. 엣지 베벨로 사이드를 이렇게 갈아줍니다. 또는 사포나 그라인드를 통해서 모서리를 둥그스름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볼륨이 더 자연스럽게 볼륨감이 올라옵니다. 아직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구찌 벨트예요. 여기를 한번 제가 잘라볼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굳이 자를게요. 여기 보면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겉에 가죽, 그리고 LB 같은데 보강제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밑판 가죽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는 두께가 달라요. 여기는 3T고 중간에는, 그리고 가장다리는 1.5T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벨트에도 이런 볼륨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안에 이 가죽을 피할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작품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똥손이 금손되는 가죽공예 명품 기술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공예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